탁월한 사유의 시선으로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첫 번째 이제 주제는 뭐냐면 철학적인 어떤 질문의 중요성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근데 보통 질문은 아이들은 어떤 장난감을 좋아할까? 응? 네. 근데 철학적인 질문은 아이들에게 놀이의 역할은 무엇인가? 응? 아이들에게 놀이란 무엇인가? 근데 이 네고라는 회사가 힘들 때 어디 있는 유명한 컨설팅 회사에서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그냥 기존에 있던 질문을 한번 다르게 한번 해봐라. 그거 한번 고민해봐라. 응? 근데 어떤 장난감을 좋아할까?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장난감, 새로운 거 그냥 장난감 열면 좋아하는 데다가 포커스만 맞추니까 그냥 좋아하는 장난감 뭘까? 해가지고 그냥 비슷한 그런 장난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놀이 역할은 뭐지? 이러면 꼭 좋아하는 것이야만 되나? 애들이 뭔가 이렇게 열심히 막 노력해가지고 막 힘들어도 그 성취 욕구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어렵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게 네고래요. 그래서 막 어렵게 만들고 해가지고 막 30분도 걸리고 막 1시간도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이 네고라는 회사를 그게 힘들 때 완전히 건져졌대, 그게. 완전히 선풍적으로. 기존의 그 발상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하고 질문을 하고 그 원래 있던 방향을 확 틀게 만드는 거. 이런 게 이제 철학적인 질문이다, 알면. 근데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어. 근데 기존에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읽면, 똑같이 읽면, 뭐, 여기 메뉴에다가 한 가지 뭘 얹을까? 뭐, 이렇게 이제 그냥 평범한 질문이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근데 질문을 던지겠죠. 보통. 뭔가 이제 다른 질문을 하면, 색다른.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안에 이렇게 와서, 뭐,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하여튼 질문하는 거. 근데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번 우리 대표님께서 한번 읽어보시죠. 네. 이 선도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여부, 철학적이고 인문적인 높이에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 방법. 여러분들이 지금 고유한 자신으로 고품격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알고 싶다면 바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슨 꿈을 꾸고 있는가? 나에게는 어떤 꿈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최진석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어떻든 간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뭔가 선도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주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분은 장자나 노자 쪽의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칸트, 예를 들면 뭐 노자, 장자, 공자 사람들이 그 공부를 하고 거기에 이론에 얽매여가지고 그냥 그 추종자가 된다는 거예요. 추종자. 그렇게 하지 마라, 알면. 그걸 배운 다음에 알면 네 이론을 만들어라, 알면. 너만의 알면 뭔가를 만들어 생각해야지 그 매니아가 되면 안 된다, 알면. 이분 그 생각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너 꿈이 있나? 꿈이 있어야 알면 너만의 어떤 그런 너만의 고품격, 너만의 독특한 나만의 어떤 꿈이 있어야 알면 그걸 선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다, 알면. 그렇게 안 하면 계속 그냥 칸트 막 몰입하고 공부하다가 그 이론적인 거 아니면 뭐 노자 막 이론적으로 알아. 그래서 어떻다는 걸 알면 뭔가 실천을 해야지, 행동을 해야지. 좋다고 보고 안 움직여, 액션 안 해.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알면. 그렇잖아요. 지식만 높아나가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 뭔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응용을 하고 하면 행동으로 옮기고, 그렇게 하려면 그런 선도적인 삶을 살려면 꿈을 한번 생각해봐라. 너 도대체 뭔 꿈 꾸고 있냐? 어떤 꿈이 있냐, 알면. 꿈은 어떻게 보면 진짜 막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잖아요, 알면. 근데도 어른이 돼갖고는 잊어버려, 알면. 점점. 뭔가 목표에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단기적인 목표 막 거기에다가 하다 보면 진짜 정작 알면 내가 진짜 잘하고 알면 좋아하고 알면 가치 있고 이런 꿈을 잊어버린다는 거지. 그게 뭔가 지금 하고 있는 데 몰입하면서 들면 네 꿈을 한번 점검을 해봐라. 내 꿈이 뭐지? 내가 누구지? 막 이런 게 실은 철학적인 질문인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고. 세 번째 한번 읽어보실래요? 세 번째.
질문이 일어나려면 우선 궁금증과 호기심이 작동해야만 합니다. 이 궁금증과 호기심은 다른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자신만의 것이죠.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궁금증과 호기심이 안에 머물지 못하고 밖으로 튀어나오는 일, 이것을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질문할 때만 고유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고유한 존재가 자신의 욕망을 발휘하는 형태가 바로 질문입니다. 네. 질문이 일어나려면 뭐라고 써요? 우선 궁금증과 호기심이 있어야 한다. 네? 뭔가 궁금증, 호기심 있잖아요. 궁금증, 호기심이 결국에는 상상력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지속적으로 뭔가 하려면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뭔가를 물어보고 하면 그잖아요. 안 물어보고 그러면 그냥 뭐 정처 없이 가는 거지 그러면 그잖아요. 내가 방향을 안 정해놓고 그냥 움직이면 아까 이제 꿈하고도 관련되는 거 실은 이 질문도 마찬가지. 이게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스스로 해가지고 그 질문을 한다는 거죠. 응?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응? 그거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응? 뭔가 질문을 해야 알면 그잖아요. 질문을 해야 그쪽에 일면 계속 내가 생각을 하고 그잖아요. 생각을 하고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응? 질문은 답이 나온다. 알면. 뭐 질문의 1까지 힘에 보면 질문하게 되면 답이 나온대요. 알면. 제 이름이 길문이잖아요. 네. 응. 질문하면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길문이가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알면 질문하면 답이 나온다. 알면. 응? 계속 질문.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아마 한 얘기일 거예요. 숙고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숙고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게 질문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알면. 그렇게까지 그 현인이 그런 말 했잖아요. 그 철학자가. 응?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질문하는 삶을 살아라. 너무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러면 질문한다는 것은 누군가한테 하면 스스로한테 질문도 해야 되고 누군가를 만나서 질문하는 삶. 그러면 예를 내가 말을 많이 안 하지만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뭔가 말을 하게 하고 그 사람이 어떤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고 결국엔 나를 낮추는 거고 겸손이고 이러면 그거하고도 직결되는 거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삶 계속 해가지고 질문 한 가지를 알면 질문을 계속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이러면 질문 계속 하는 거 질문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질문하다가 멈춰버려요. 그럼 다시 원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질문을 근데 이제 그 질문을 어떤 질문을 하냐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예전에 보면 막 철학자 이런 사람들 보면 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 하나 가지고 막 열면 막 10년, 20년 막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뭐야? 바보처럼 생각되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해가지고 들여다보면 나는 누구인가? 그건 뭐예요? 아이덴티티 관련된 거잖아요. 정체성이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 그렇게 질문했는데 쉽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다가 멈추니까 그런 거예요. 계속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너 누구지? 그러면 그래야 튀어나오는 거 들으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다가 나는 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 그다음에 뭐 누구의 엄마 누구의 뭐 아내 누구의 남편 나는 어디 직장에 누구 위치 근데 그런 것만 이제 하다 보면 정작 이러면 진짜 내면 속에 내 꿈틀거리고 있는 나는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걸 하려면 지속적으로 하면 계속 나는 누구인가만 질문한다고 하더라도 하면 막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지? 나는 누구지? 하면 나는 누구지? 계속 이런 게 있냐 철학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뭔가 이렇게 딱 그 원칙 중심의 어떤 그런 그 삶을 살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애면 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네 번째. 선진국 사람들은 박물관이나 갤러리를 왜 자주 가는 것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재미있으니까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박물관이나 갤러리를 왜 자주 가지 않는 것일까요? 재미를 느끼지 못하니까 안 가는 것이겠죠. 그럼 박물관이나 갤러리에서 재미를 느낀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곳에서 재미를 발견하는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 예. 재미가 핵심인 것 같아요. 재미. 예. 혹시 하는 일을 재미있으신가요? 어때요? 새로 시작한 일이요? 예. 뭐 새로 시작한 일도 그렇고 예전 일도 그렇고 뭐 새로 시작한 일은 어때요? 두 가지 하다 보니까 힘드시죠? 네. 예. 재미를 느끼는 것 같지. 재미 느끼는 것 같잖아요. 네. 음. 근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뭐 책임감, 뭐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한 뭐 약간은 지금 어차피 시작을 할 때 좀 거쳐가는 곳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재미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한 것. 그래도 기왕이면 지금 하는 동안에 그 일을 재밌게 만들면 더 성과도 있고 더 좋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만약에 재밌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좀 방법을 좀 많이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을. 네.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밑에서부터 이렇게 다 배워가는 입장인데 이제 그게 좀 숙달이 되고 나면 뭐 그런 일이야 단순 일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대외적인 활동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되고 대외적인 활동. 네. 그런 부분. 네. 그러니까 그 재미가 결국에는 성과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만약에 재미가 없다고 하고 이건 거쳐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재미가 없으면서 또 재미가 없는 게 또 성과하고 또 직결되겠죠. 그렇잖아요. 성과는 이제 뭐 저는 원래 성과 지향적인 사람이라 성과를 내기는 하는데 이제 좀 고민이 조금 많이 되는 거죠.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맞는 일인가? 맞는 일인가? 그런 면에서 성과는 제가 뭐 성향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성과 지향적이니까. 그거는 기본 이상으로는 나오는 것 같아요. 기본 이상으로. 근데 이제 제가 나아가는 방향들을 지금까지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바닥에서 배우는 일들을 배우는 거에 더 급급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들은 숙련이잖아요. 그렇죠. 숙련이 필요한 거지. 그러면서도 어차피 성과 지향주의니까 일을 하면서 재미가 있으면 더 찾으려고 하죠. 재미를 찾으려고 하고 만들려고 하고. 근데 여기 이제 책에는 그 이제 박물관이나 갤러리 이런 쪽의 사례를 들었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막 박물관이나 갤러리에 사람들이 막 쭉 줄 서 있는 거야.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론 어쩌다 한 번씩 그런 경우 있지만 거의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 이야기로는 그 사람들은 그 박물관이나 갤러리의 재미의 시선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지 않는 거다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그 시선을 내가 재미있는 시선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몰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인 거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이런 어떤 쪽에 뭔가 미술이나 이제 예술 쪽 이런 쪽 관련돼 가지고 내가 조금 더 몰입하고 공부하고 또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 또 재미를 느끼는 거고 결국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또 질문하고 이런 거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 거하고도 연결이 되고 관심을 갖는 영역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이 재미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알아야 재미라는 게 생기는구나라는 생각이 방금 드네요. 그렇죠. 지금 하는 일은 너무 모르니까 아직 재미를 느낄 만큼의 그런 게 없었던 거고 조금 이제 알아간다면 조금 더 재미가 붙을 수도 있겠다. 박물관처럼 너무 저희가 이제 그림을 봐도 아는 작가의 그림을 보면 눈에 훅 들어오고 그러듯이 근데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재미가 없는데 내가 거기 가는데 막 너무 이렇게 신나는 거야. 예를 들면 출근하는 게 뭔가 기대되고 막 예를 들면 설레이고 막 그러면 더 좋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성과하고 별개의 문제로 일단 내가 알면 풍요로워지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누군가한테 에너지가 또 전달이 되고 또 지금도 성과가 나고 있지만 내가 재미있고 예를 들면 내가 즐거우면 더 사람들이 또 막 예를 들면 좋은 사람들이 더 몰리게 되고
근데 그건 선순환 구조인 것 같아요. 그게. 응. 그잖아요. 자연스럽게 열면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제 그건 무르르듯이 열면 이게 초점이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지. 그잖아요. 누군가한테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재밌고 내가 즐겁고 이렇게 몰입하다 보면 또 사람들이 열면 또 내 주변에 사람들이 오게 돼 있고 그렇죠. 뭔가 누군가 만나러 오고 열면 이야기하고 싶고 열면 예? 뭔가 나눔을 하고 싶고 막 이러면 안 보면 근질근질하고 막 이러면 근데 그런 거라는 거지. 그렇죠. 어쨌든 간에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이제 옛날보다도 조금 이렇게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거든요. 아, 여행이에요. 여행은 일 자체가 재밌는 그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5번째도 한번 읽어볼래요? 5번째. 공을 이루었으면 그것을 차고 앉아 거기에 머물려 하지 말라. 네. 노자 도덕경. 자, 이것은 이제 이렇게 리더들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공을 이루고 나면 이제 대부분 그 안에 이렇게 계속 머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뭔가 고이고, 그 다음에 또 불협화음이 생기고, 뭐 정치 쪽에도 그렇고 보면 뭐 어느 정도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의 이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공을 이루었으면 그것을 차고 앉아 거기에 머물려 하지 마라. 이제 노자 도덕경이 나오는 건데 꼭 이게 정답인 건 아니지만 이게 시사하는 바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뭔가 헌신하고 그 다음에 공헌하고 그런 다음에 아름답게 이렇게 퇴장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엄청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그걸 했을 때 그 사람은 더 빛나는 거지. 이제 도덕경에 보면 그런 말도 있거든. 대성약결. 그게 뭔 말이냐면 최고의 성공은 나를 비우는 것 같다. 대성약결. 최고의 성공은 나를 비우는 것 같다. 약결. 이제 담론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노자 도덕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도 많이 그 책을 보고 나서 대성약결을 많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음미도 하고 그다음에 근데 비우는 게 나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나를 내려놓는 게 쉽지 않잖아. 근데 겁나게 어려운 것 같아. 그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 근데 한번 내려놓잖아. 그럼 엄청 마음이 편해. 제가 이제 경험했잖아요. 뉴스클럽 회장을 오랫동안 했다가 내려놓기 전에도 힘들었지만 내려놓고 나서도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좀 이제 내가 이제 다른 쪽에 이제 몰입도 하고 하면서 이제 이걸 의식을 하고 비우다 보니까 지금 엄청 편안해졌어요.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어요. 많이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거기다 몰입했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러면 이게 막 모든 게 막 다 날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막 거의 막 한 7, 8년 정도를 그냥 그 1순위로 몰입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허전해. 아무것도 열면 눈에 안 들어와. 먹어도 맛이 안 느껴지고 읽어도 눈에 안 들어오고 누구를 만나도 재미가 없고 열면 그런 게 계속 지속이 되더라고요. 근데 조금씩 이제 이렇게 지나면서 또 책도 보고 또 사람도 만나고 또 뭐 꽃도 보고 열면 그다음에 노래도 부르고 유튜브도 하고 막 하면서 자꾸 이제 나를 내려놓는 작업을 한 거죠. 물론 근다고 지금 완벽하게 뭐 내려뒀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되게 마음이 편해. 이게 결국에는 대성약결의 핵심은 나를 내려놓는 건데 내려놓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그게 또 겸손이잖아요. 비오는 거니까 하면 그리고 그게 또 내공하고도 직결돼. 내공하고도. 근데 처음에 좀 힘들지 이러면 처음에 힘들지 한번 그 선택을 하고 나면 너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지도자들도 그렇고 세계의 지도자들도 그렇고 리더들이 열면 진짜 이거 하나만 이 노석경에 있는 이거 공성이 불거 공을 이뤘으면 그걸 차고 앉아 거기에 머물려 하지 마라. 이거 하나만 제대로 실천해 돌면 공을 이뤘으면 그것을 차고 앉아 조화로운 늘면 머물러 있지 마라. 사회, 조화로운 국가, 뭐 그다음에 세계가 펼쳐질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대표님, 네. 6번 한번 읽어보시죠. 6번. 네.
사람들은 다 희희낙낙하는구나. 큰 소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봄날 누각에 오른 것처럼 떠들썩하다. 그런데 나 혼자 조용하구나. 노자 도덕경. 네. 밑에도 한번 위대한 존재는 주위에 모두가 다 잔치를 벌이듯이 떠들썩하고 즐거워하는 상황에서도 거기에 함께 묻히지 않고 이탈하여 자신에게만 있는 비밀스런 내면을 지킵니다. 이렇듯 집단에서 이탈해 나와 자신이 있는 현재 그곳을 마치 제3자가 보듯이 내려다 보아야 합니다. 네. 자기 삶을 영위할 때에도 자기 삶 속에 온전히 침잠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시선으로 자신의 삶 자체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익숙한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기로부터의 이탈입니다. 네. 이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잘 돼요 이게? 막 뭔가 몰입하면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바라보는 게 잘 돼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예, 잘 안 되지만 이게 어디 이렇게 소속이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몰입하다 보면 그 안에서 이렇게 안에서. 움직이다 보면 거기 안에 틀에서 예. 갇혀가지고 예, 바깥을 바라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리더라면 그걸 넘나들 수 있어. 넘어서야 내가 뭔가 몰입하면서도 빠져나가고 바라봐야 된다. 나를. 그런 시선. 나를 바라보고 전체를 바라보고. 근데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내가 막 해가지고 막 즐겁고 아니면 이 안에 모임 안에 들어가 있다 보면 이 안에 딱 함몰 돼가지고 예, 내가 맞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몰라. 그냥 이 안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면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미경적인 그 안에서 열심히 하는 건 하고 있는데 예, 만원경적으로 하면 멀리 바라보고 이런 걸 트렌드를 이끄는 것은 실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몰입하고 있면 즐겁고 이런 와중에서도 빠져나왔고 내가 빠져나와서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인지 이 안에 지금 알면 어떤 상황인지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NLP에서도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몰두 이제 NLP 용어로 말하면 이건 이 몰두고 빠져나와서 바라보는 관망이에요. 관망. 예. 근데 이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관망도 필요하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살면 열심히 해. 하면서 지금 내 모습이 어떻지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지 빠져나와 걸면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다음에 직원들은 어떻지? 그다음에 지금 이 흐름은 어떻게 하고 있지? 그럼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또 할 때는 열심히 하고 한 번씩 또 빠져나가고 또 보고 아니면 바라보고. 예, 근데 그게 엄청 중요해요. 이 탁월한 사회 시선을 가지려면 뭔가 몰두와 관망이 필요하다면 빠져나와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 작업을 한 번씩 해야 된다면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다면 예, 처음부터는 잘 안 되죠. 그런데 의식을 해야죠. 그잖아요. 질문도 하다 멈춰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 알면 예. 그잖아요. 계속 질문해야 돼. 좋은 것도 알면 계속 내가 알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알면 그냥 지나가다가 알면 막 꽃 막 좋아했어. 근데 그대로 그냥 한두 번 하고 그냥 그대로는 그냥 꽃이요. 그냥 알면 네. 감각이 없어. 그냥 주변에 알면 뭐 핸드폰 맨날 이거 핸드폰 얼마나 고마운 거지. 얼마나 유용하고 알면 나한테 예, 막 동영상 막 알면 노래 들을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잖아요 이게. 근데 맨날 이거 갖고 있잖아요. 이게 좋은지를 몰라. 진짜. 예? 기쁨 감사할 마음이 없다니까 알면 그걸 인식하는 걸면 그게 되게 중요하다 알면. 그리고 7번도 한 번 더 해야겠네 대표님이. 예. 신앙송가라 알면 새벽에 너무 어두워 밥솥을 열어봅니다. 하얀 별들이 밥이 되어 으스러져라 끼어앉고 있습니다. 별이 쌀이 될 때까지, 쌀이 밥이 될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랑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근데 시잖아요. 예. 네. 근데 이 최진석 교수가 탁월한 사회성 이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철학자죠. 그런데 이분이 이 최진석 교수가 가장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시인. 시인. 왜 그러냐면 시인은 뭐가 탁월해요? 시인은 표현력이 탁월하죠. 표현력이 탁월하죠.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유. 공유 친구가 은유예요. 은유.
은유. 근데 은유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메타포야, 메타포. 메타포 능력이 탁월해, 시인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이 먼지, 깃털처럼 먼지, 그냥 점으로 먼지는 이 먼지를 우주로 표현할 수 있어, 시인은. 그리고 그 우주, 방대한 우주를 그냥 점으로 묘사할 수가 있어. 근데 철학자도 그걸 못해. 예전에 이제 전주에 이분이 특강도 몇 번 왔었잖아요. 저도 들어봤는데 그분이 2시간 동안 강연하는데 30분 동안 시인을 예찬하더라고. 네, 그랬어요. 그렇게 막 칭찬해. 아하. 누구 어떻고 막 이러면. 시인을. 네. 시도 인용도 하면서 이러면 시인도 인용하면서 막 자기는 그런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게 뭔가 시인의 시선. 시인의 시선의 핵심이 뭐냐면 은유 능력이에요. 메타포 능력이에요. 네. 그러면 다르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알면 네. 딴 사람들 다 지나가는데 그냥 풀이야, 풀. 그냥 풀이야. 근데 풀인데 들꽃 이름 지어놓고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막. 응. 이것은 들면 뭔가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해야 은유 능력이 나오는 거야. 메타포 능력이 나오는 거지. 응?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에 있는 질문하고 연결을 시키면 은유를 하려면 이렇게 시인의 시선을 가지려면 이런 탁월한 시선을 가지려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관심을 갖는데 끝이지 않고 관찰해야 한다. 관찰을. 끊임없이 관찰해야 한다.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 호기심과 상상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 시인들은 그러잖아요. 그냥 짧은 서너 줄 가지고 그냥 뚝딱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시가 나오잖아요. 뭔 밥솥을 열었는데 막 무슨 별이 밥이 되고 막 열면 껴안고 있고 막 열면 어떻게 이런 문장이 나오냐고 열면 그잖아요. 별이 밥이 되고 밥이 별이 되고 막 열면 이런 게 은유잖아요. 은유면. 장자에 나오는 큰방 이야기는 생략하고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건 핵심은 뭐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이 큰박 이야기는 박을 쳤는데 박을 어디서 얻어봤어요? 근데 박농사를 했는데 막 박이 엄청나게 큰 박이 열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박은 어디에 떴어요? 박은 박을 어디다 써? 어디다 쓸 때 박을 물 푼다든가 뭐 쌀 푼다든가 막 그러면 그런 용도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을 하고 너무나 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만 하고 그냥 깨버린 거야. 갖고 이제 그것을 이제 누군가 듣고 있으면 바보다고 하면 왜 그 안에 자기 그 안에만 갇혀가지고 그 용도를 엄청난 자원을 깨버린다고 하면 용도만 바꾸면 되는데 배를 만들어서 열면 띄울 수도 있고 열면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아쉬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에 나오는 큰박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틀만 생각하지 말고 빠져나와서 열면 다르게 생각해라. 지금 앞에하고도 계속 지금 연결되는 거잖아요. 뭔가 프레임을 깨라. 기존에 있는 틀, 고정관념을 열면 깨라. 그런 얘기예요. 핵심.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9번. 그게 어떻게 하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기존의 관념에 붙잡혀 있으면서 지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통찰력이 절대 발휘될 수 없습니다. 새롭고 더 나은 제3의 길로 발전하는 것은 기존에 정해진 관념으로부터 이탈해야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냐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탁월한 사회의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같이 그 방향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근데 원래 내가 시선이 한번 딱 정해지잖아. 그럼 그걸 깨입고 나오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 탁월한 시선을 사회 시선을 가지려면 통찰을 가지려면 그걸 깰 수 있어야 돼. 기존에 그 틀에서만 생각하는 걸 벗어나 가지고 하면 그래서 앞에서 나왔지만 뭔가 안에서 이렇게 몰두하면서 빠져나오고 삼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걸 연습을 해야 돼. 그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면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아니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사유가 일어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유를 계속 하다 보면 탁월한 사유가 일어나겠지. 그래서 시선이 머물겠지. 네? 시선은 시끌 때 선보는 건 아니에요, 이건. 네? 근데 뭔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탁 꽂혀가지고 바라보는 거면 시선, 눈높이 하면,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어떤 대상을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집요하게 관찰하게 되면 보인다 이면 그리고 사유가 일어난다. 이런 탁월한 사유 시선이 일어난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미술하고 시도 쭉 있지만 미술도 보면 조금씩은 보이는 것 같아요. 계속 보니까 뭐 아침에도 보고 점심 때도 보고 막 저녁에도 보고 그러면 집에 화장실에도 있고 막 그 멀면 거실에도 있고 막 그냥 틈만 나면 이제 그림을 보는 거지 그러면 근다고 뭐 내가 아직까지 뭐 보이겠어요. 그렇지만 계속 5년 정도 막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니까 이제 그림이 조금 보이는 거예요. 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냥 본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오 원래. 그렇죠. 네. 다 보이는 게 전부도 아니지만 본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야. 그잖아요. 보면서도 내가 본다고지만 내가 의식하지 않고 그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절대 안 보여요. 맨날 지나다녀도 알면 근데 나중에 그걸 만약에 의식하고 인식하다 이게 있었어? 그런 경험 하잖아요. 그러면. 그죠? 네? 그런 거예요. 맞출 시간인데요. 소감 한마디씩 오늘 어떠셨는지 탁월한 사위의 시선 해가지고 짧게 이렇게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눴는데 느낌, 소감, 좋았던 부분 한 말씀씩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탁월한 사유의 시선, 제목부터가 뭔가 아주 저에게 에센스 오는 느낌이 좀 다르고요. 이 내용 중에서도 참 생각을 다르게 하고 다른 시선으로 보게 해야 된다는 게 정말 기존의 우리 기존 관념에서 깨야 된다는 게 이 짧지만 이 장자에 나온 큰방 이야기도 정말 생각의 차이로서 엄청난 다른 얻을 수 있는 게 많은데 그게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내 가까이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생각의 차이 또 시선을 보는 게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저도 오늘 계기로 해서 폭넓은 시선으로 이렇게 좀 보는 눈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역시 기본이 짱짱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문학적 사고, 철학적 사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기본이고 그게 결국 내 삶을 주관해 나가는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근데 같이 동업을 하다 보니까 오늘 들은 말씀 중에 하나는 최고의 성공은 나를 비우는 것이다, 나를 내려놓는 것이다. 그래서 비우고 조화롭게 가는 게 성공의 또 하나의 비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이 저한테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그 낮에 바쁘실 건데 오셔가지고 탁월한 사유 시선 같이 함께 나눴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